단편 창작소설 같은 꿈. 늦은 오후 창문 밖으로 가을비가 흘러내리고 있었다. 상담실은 늘 그렇듯 은은한 조명과 나무향, 가득한 차 냄새로 채워져 있었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. 의자에 앉은 여자가 입술을 잘근잘근 씹더니 문득 고개를 들어 나를 똑바로 보았다. 선생님, 저랑 같은 꿈 꾸시죠?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. 평소라면 환자의 투사나 망상이라 집했을 것이다.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. 나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되물었다. 무슨 꿈 말인가요? 여자는 손가락으로 팔걸이를 툭툭 두드리며 말했다. 좁은 골목길, 비오는 밤, 흰옷 입은 남자가 피투성이로 당신을 따라오는 꿈. 피부에 소름이 돋았다. 그건 내가 어젯밤 꾼 꿈과 똑같았다. 나는 무심한 듯 미소 지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. 그건 단순한 우연일 거예요. 여자가 웃었다. 하지만 그 웃음은 전혀 환자의 것이 아니었다. 마치 내가 그녀의 내면이 아니라 내 내면을 들켜버린 것 같은 느낌. 우연? 선생님, 매일 같은 꿈을 꾸는데요. 그리고 그 골목에 있던 건 저도 아니고 당신도 아니에요. 그날 죽은 사람 기억 안 나세요? 내 손끝이 찻잔을 스치며 부르르 떨렸다. 차가운 물방울이 손등에 튀었다. 나는 그제 알았다. 이건 상담이 아니라 신문이었다. 나는 무심한 듯 펜을 돌리며 기록지를 바라봤다. 글씨는 엉망으로 흔들려 있었다. 그건 단순한 심리적 투사일 수 있어요. 꿈은 누구나 비슷한 형태로 꾸니까요. 말끝이 무겁게 가라앉자 여자는 천천히 다리를 꼬았다. 그리고 내 얼굴을 오래도록 응시했다. 심리학적 설명은 필요 없어요. 선생님, 어젯밤에 창문 열어두셨죠? 순간 손목이 맥이 멈추는 듯했다. 나는 의식적으로 눈썹을 찡그리며 반문했다. 어떻게 그걸...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와서 커튼이 흔들렸잖아요. 그 바람 때문에 깼다가 다시 잠들었죠. 그래서 골목길 꿈을 꾼 거예요. 말을 잊지 못했다. 그건 정확히 내가 경험한 장면이었다. 설명할 길이 없었다. 내가 말해준 적도 없고 여기에 적어둔 것도 아니었다. 그리고요, 그녀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속삭였다. 그 남자 있잖아요. 피투성이로 서있던 그 사람.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보세요. 낯선 얼굴이 아니었을걸요? 나는 무심히 눈을 감았다. 흐릿한 골목,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피 흘리며 서있던 사내의 모습. 그 얼굴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지만 점점 선명해져 갔다. 그 순간 심장이 싸늘하게 식었다. 그 얼굴은 오래전 지워버린 기억 속 누군가 닮아 있었다. 나는 의자를 밀치고 일어나 책장으로 다가갔다. 등 뒤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따라붙었다. 도망치듯 일어나지 마세요, 선생님. 결국 그 기억은 당신 머릿속에 있으니까요. 나는 책상에서 두꺼운 심리학 서적을 꺼내는 척하며 손을 떨었다.
이 여자는 대체 어떻게 내 꿈을 알고 내 과거를 알고 있는 걸까?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. 삐걱이는 벨소리가 상담실 공기를 갈랐다. 수화기를 들자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. 선생님, 오늘 상담 예약한 사람 없지 않았나요? 순간 내 시선이 여자를 향했다. 그녀는 여전히 내 맞은편 의자에 앉아 조용히 웃고 있었다. 나는 얼어붙은 채로 수화기를 내려놓았다.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귓속에 맴돌았다. 오늘 상담 예약은 없지 않았나요?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었다. 그런데 이제는 다리가 사라져 있었다. 의자 위에 앉아있는 상반신만이 희미한 그림자처럼 흔들리고 있었다. 선생님, 왜 그렇게 놀라세요? 그녀의 목소리는 오히려 다정하게 들렸다. 당신이 그날 골목에서 저를 보고도 모른 척 지나쳤잖아요. 나는 숨이 막혔다. 기억의 조각들이 비늘처럼 벗겨져 나왔다. 18살 여름밤, 술에 취한 채 집으로 돌아오던 길, 어둡고 비좁은 골목길에서 쓰러져 있던 한 소녀를 보았다. 온몸이 피범벅이었다. 나는 경찰을 부르지 않았다. 그냥 고개를 돌리고 걸어갔다. 그 일은 내 의식의 가장 깊은 바닥으로 밀어넣어둔 채 평생 없었던 일로 살아왔다. 그녀가 낮게 웃었다. 꿈은 기억의 조각이에요. 당신이 덮어두고 잊었다고 생각한 그날의 장면. 제가 매일 꿈에 나타난 건 당신 때문이에요. 나는 비틀거리며 책상 위에 손을 짚었다. 숨소리가 거칠게 들려왔다. 넌 그때 죽었어야 했잖아. 그녀의 눈이 번쩍였다. 그 눈빛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. 죽었어야 했다고요? 하지만 안 죽었죠. 살아남았으니까. 그리고 이제 제 차례예요.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너져 내리는 듯 흔들렸다. 조명이 깜빡였고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. 나는 뒤로 물러서며 외쳤다. 넌 존재하지 않아. 넌 환상이야. 하지만 발밑에 찬 기운이 스며들었다. 고개를 내리깐 순간 바닥이 어둡고 축축한 아스팔트로 변해 있었다. 비 내리는 골목, 그날의 밤. 그리고 그녀는 여전히 내 앞에 서 있었다. 피투성이의 몸으로. 기억났죠, 선생님? 이제 당신 차례예요. 내 꿈속에서 같이 살아야 하니까. 그녀가 내 손목을 잡는 순간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다. 그 차갑고 축축한 손길에서 현실과 꿈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. 눈을 떴을 때 나는 상담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. 책장은 무너져 있었고 깨진 찻잔이 흩어져 있었다. 하지만 의자 위에는 아무도 없었다.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. 방 안은 고요했지만 유리창에는 빗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. 커튼이 바람에 흔들렸다. 마치 누군가 방금 다녀간 것처럼. 책상 위의 기록지를 들여다보았다. 떨리는 글씨가 선명히 남아 있었다. 기억났죠, 선생님?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.
피가 스며나왔다. 그 순간 깨달았다. 환자가 누구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. 그녀가 실존이든 환영이든 결국 내 안에 있는 기억이 만든 그림자였다. 창밖 골목을 바라보았다. 빗속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. 흰 셔츠, 젖은 머리카락, 축 늘어진 팔. 내가 본 그리고 그녀가 말한 그 남자였다.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 그는 미소 지었다. 나는 숨을 삼키며 뒷걸음질 쳤다. 하지만 곧 웃음이 터져나왔다. 그래. 결국 들켜버렸네. 상담실 불빛이 커졌다. 어둠 속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. 이제부터는 내가 환자야.